자, 테마 15에 우리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관련된 내용들 보도록 합시다. 교재 이제 97페이지. 연세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기출문제로 출제된 문제의 내용들을 보면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서 우리가 볼 텐데, 여기 필수 예제 1, 2, 3의 세 종류의 이제 문제를 보게 될 거야. 뭐 세 종류의 문제에서 문제의 내용상으로는 이제 크게 우리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분자 간 결합, 또 분자 내 원자들의 결합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테고,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우리가 분산력이라든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특별한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둬야 될 내용들을 제시문과 문제를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15-1번 연세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기출문제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제시문 가. 자,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의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기체는 밀도가 가장 낮고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갖지 않지만, 액체와 고체는 일정한 부피를 갖고, 액체는 구성 입자의 배열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유체 형태이고, 고체는 입자의 배열이 고정되어 있다 해서 뭐 액체, 고체, 기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주고 있지. 물론 요 제시문은 이제 본 문항 외에 또 이제 같이 출제되었던 다른 문제를 위해서 언급되어진 내용들의 일부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규칙성이나 입자의 배열과 관련하여서 이제 분자 간의 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현상들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야. 고체는 입자 배열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로 나눌 수 있다. 자, 고체 내에서의 그 고체의 종류를 갖다가 이제 결정성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결정성과 비결정성 고체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의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이제 소재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시문상에는 이제 고분자 화합물의, 사실 이 문제 자체는 고분자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물질적 특성에 관해서 점검하는 문제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 번쯤 알아놔도 좋아. 예를 들어 석영, 소금 등은 결정성 고체이며, 유리, 고무와 같은 물질은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한 부정형의 비결정성 고체이다. 자, 제시문 나. 고체 분자는 액체 또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분자량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고체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고분자는. 자, 고분자 화합물의 중요한 특징이죠. 고분자는 단량체, 단위체라고 불리는 작은 분자들이 공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분자이며,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에틸렌 같은 것들 있죠. 단량체는 불포화 탄화수소의 구조를 가지거나 두 개 이상의 작용기, 반응성을 가진 작용기 부분을 가진 물질로 구성되어진다. 이 작용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자와 분자들이 긴 사슬 형태로 혹은 그물 형태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물질들이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분자량 뭐 1만 정도 되어지는 크기 이상의 그런 물질들을 얘기하고, 불포화 탄화수소의 구조를 가지는 단량체는 빛이나 열을 가하거나 개시제라고 불리는 물질을 첨가하게 되어, 보통 이제 첨가제, 유연제라고도 하고, 첨가하게 되면 연쇄적인 부가 반응을 통하여 고분자를 형성할 수 있다. 자, 온도와 압력을 제어하면 작용기를 가진 단량체는 저분자 물질을 방출하면서 축합되는 과정을 거쳐 고분자 물질을 형성하게 된다. 자, 이런 반응을 이제 축합 반응이라 그래. 그래서 이 개시제라는 물질이 단량체의 무더기에 개시제라는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연쇄적인 부가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단량체 양쪽에 두 개 이상의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그러한 작용기들이, 단량체와 단량체 사이의 그런 작용기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합 사이에서 간단한 분자, 대표적으로 이제 물 분자 같은 간단한 분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단량체들이 쫙 하고 연결되어 고분자가 형성되어진다. 고분자 형성의 이제 기본적인 과정들을 갖다가 축약해서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반응들을 이제 전체, 원래 단량체들의 분자량의 합보다 고분자 물질의 분자량이 어떻게 되게 줄어들게 되지.
중간에 빠져나가는 물질이 있으니까. 네. 그런 반응을 그렇게 분자량이 줄어들면서 단량체들이 연결되어 고분자의 물질 혹은 더 큰 분자의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화학적 반응을 우리가 축합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단량체들이 한 가닥 긴 사슬로 결합된 고분자를 이제 선형 고분자라고 한다. 자, 그리고 그림 1은 선형 고분자 구조의 기본적인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자, 선형 고분자는 그림 2에서와 같이, 두 번째 그림에서와 같이 고분자 사슬의 접힌 구조에 따라, 여기 지금 접혀 있는 부분이 보이지? 그림에 보게 되면. 그치? 두 번째 그림에서 그 동그라미 점점점으로 찍혀 있는 부분. 접힌 구조에 따라 부분적으로 결정성 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상온에서 비결정성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선형 고분자 물질들이 이런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접힘 현상이 나타나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간격들이 매우 좁아지게 되면, 접힌 부분에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결정성의 형태가 되어서 결정의 성질을 나타내는 특성이 나타나게 돼. 보통 이제 그 결정성, 고분자 물질의 결정성 물질의 특징이 뭐냐면 빛에 대한 이제 산란성이나 혹은 비투과성 같은 것들이야. 알겠지? 여기서도 이제 그런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같은 물질들이,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같은 고분자 화학 물질들이 이러한 접힘 현상이 나타나는 결정성 부분의 형성에 의해서 광학적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말은 조금 어렵겠지만 문제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거야.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해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내용의 상당한 부분들이 이제 제시문 속에, 이거 사실 이제 교과상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루진 않지. 그치? 비슷한 예시들이 있어도. 그래서 제시문상에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많이 전달하고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시문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얻어야 돼, 이런 문제들은. 알겠죠? 네. 자, 제시문 다. 빛은 입자로서의 성질과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데, 물질의 빛을 쪼이게 되면 흡수,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산란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격자에 빛을 쪼이게 되면 격자를 통과한 빛은 회절에 의해 간섭 무늬를 만들어내게 된다. 자, 회절에 의한 간섭 현상을 갖다가 결정성 교체에서의 회절 현상, 회절 간섭 무늬 현상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어. 왓슨과 크릭은 X선의 회절 사진을 이용하여서 DNA 구조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빛이 일정한 배열을 가진 비대칭성 단결정의 단면을 통과할 때, 뭐 이런 것들 뭐 너무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고, 이 내용의 핵심 요소만 일단 받아들이고, 혹시라도 이런 데서 지금 용어들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쓰인 부분들 있잖아. 그치? 그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그 영역을 다룰 때 다시 한번 그 주변의 내용들을 세밀하게 살펴주면 돼. 처음부터 제시문 가지고 이것들을 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빛이 일정한 배열을 가진 비대칭성 단결정의 단면을 통과할 때 결정의 배열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과 수직 방향, 배열 방향과 결정 배열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과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서로 다른 굴절률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복굴절이라고 한다. 복굴절에 관한 얘기는 뭐 과학 교과에서 뭐 한두 번쯤 이렇게 들어봤을 거야. 그치? 특히 이제 물리 파트 현상, 물리나 지구과학 등에서 복굴절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물질이 가시광선의 영역의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이다. 자, 빛이 통과할 때 분자 간의 경계면에서 굴절률의 차이에 의해 빛의 산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빛의 산란이 일어난다. 빛이 산란이 일어나서 우리 눈에 뭔가 빛의 효과가 뭐 타 영역과는 다르게 이렇게 비춰지지 않으면 그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투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뜻이야. 대표적으로 이제 유리 같은 물질들이지. 물론 유리가 이제 결정성 고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자, 문제 1번.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그림 1에 제시된 각각의 고분자가 가진 분자 간의 상호작용과 결정성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여기 폴리스티렌과, 뭐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폴리스티렌과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흔히 펫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 두 번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케블러라고 하는 물질, 요 세 물질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때 N은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가로가 쳐져 있고 N이라고 되어 있지? 조그맣게 N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N개,
무수히 많이 모여 있다. N개만큼 모여서 모인 고분자 화학 물질의 단량체라는 표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기도 해. 네. 자, 그래서 폴리스티렌과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PS와 그 다음에 PET, 페트와 그 다음에 케블러 각각의 이제 특성들을 한번 보시고 이때 이러한 단량체를 가지는 고분자가 가진 분자 간의 상호작용과 결정성을 서로 비교해 봐라. 세 가지를. 어떤 특징들을 제시문으로부터 이제 제시문에서 관련되어진 제시문으로부터 이와 관련되어진 어떤 특징들을 얘기할 수 있는 바가 있는지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차분하게 끄집어 봐야겠지. 일단은 뭐 크게 차이 나는 거는 단량체의 구조의 복잡성이지, 그치? 그리고 단량체 자체의 분자량의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결합에 관여되어지는 이런 작동 부위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특히나 케블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야? 질소가 지금 껴들어가 있지, 그치? 네. 질소 원소들이 껴들어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이트, 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가 이중과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원래는 이제 COH로 되어 있는 그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축합 반응을 일으켜서 CO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작용 부위 등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폴리스티렌은 이제 가장 간단한 구조의 단량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내용들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점검해서 이제 특징과 연결시키면 되겠어. 제시문 나에서 보게 되면 고분자 사슬에서는 이제 접힌 구조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접힌 구조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 문제에 연결시킬 수 있는지 봐봐. 접힌 구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이제 결정성 영역을 형성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결정에 대한 특성들을 갖다가 뭐 그림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림 위에 나타난 결정성 영역의 경우에는 이제 분자 간 상호작용에 관한 거야. 그림 위에 나타난 결정성 영역의 경우에는 고분자 사슬의 간격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이므로 접힌 부분에 분자 간 힘이 강할 때 생성되게 되는데, 그러므로 고분자가 가진 분자 간 상호작용과 결정성은 이제 서로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거 유추지, 그치? 지금 당장은 문제 1번의 물질을 지금 직접 얘기한 건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분자 간 상호작용력이 클 때 어떤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 결정성 부분들이, 접힘 현상에 의한 결정성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치? 그러면은 이제 분자 간 상호작용력과 각각의 각 물질들의 그런 접힘 현상, 결정성이 어느 정도가 되어지는지 그걸 바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한 거고, 자, 이제 각각의 물질들을 보게 되면 폴리스티렌의 단량체의 경우에는 극성이 없는 뭘로 돼 있어? 전체가 극성이 없는 탄화수로 되어 있지? 네. 그치? 그리고 분자 간 상호작용력과 그러면 이렇게 극성이 없는 물질들 같은 경우, 무극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분자 간 상호작용력은 어떤 힘만 작용해? 가장 약한 힘이지? 공유결합에서. 그치? 분산력만 작용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력이 굉장히 약하겠지? 그러니까 상호작용력이 약하니까는 그런 접힘 현상이 잘 나타나, 안 나타나? 그치? 접힘 현상이 잘 안 나타나고 결정성이 약하게 되는 거죠. 그쵸? 분산력은 분자 간 상호작용 가장 약한 상호작용이므로 폴리스티렌, PS의 결정성 영역은 매우 작게 나타난다. 혹은 없거나. 그래서 페트의 단량체는 극성 공유결합인 산소, 그치? CO의 결합이 있고, 뒤에 가면은 그치? 클로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더 많은 극성 공유결합 부분들이 더 많은 특징들을 띠고 있는 데다가 고분자 화합물이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춘 거야. 그래서 페트의 단량체는 극성 공결합인 CO 결합이 존재하므로 분자 간 상호작용은 극성 분자 간 힘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상호작용력이 더 커져서 결정성이 더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결정성 영역은 PS에 비해서, 폴리스티렌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케블러의 단량체 같은 경우에는 COHN, 이게 펩타이드 결합의 부분이거든? 그 NN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명칭을 정확히 알면 그 명칭 얘기해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부분들이 존재해서 분자 간 상호작용은 뭐까지도 가능해, 여기서는? 수소 결합. 그치, 여기서는 이제 수소 결합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극성 공결합에 추가하여서
분자 간 상호작용으로서 강한 수소 결합을 이제 형성할 수 있으므로 결정성이 가장 커지겠지. 그렇지? 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결정성 영역과 분자 간 상호작용력을 이제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간 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수소 결합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게 더 분자 간 힘이 강할 것인지, 그리고 접힘 현상, 접힘부 구조가 누가 더 많을 것인지, 그럼으로써 제시문에서 경우는 결정성의 특징들이 누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인지 그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주면 돼. 알겠지? 네. 여기에 속하고 있는 내용들로 조금 잘 구성을 해놔봐. 특히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사용하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화학 물질들에 대한 물질적 특성들에 대한 고유한 독특한 특성들을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교과상 혹은 이제 제시문에서 이야기해주는 과학적 원리 등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테스트하는 아주 좋은 내시의 문제야. 포장지나 음료수병에 많이 사용되는 페트는 용융된 상태의 플라스틱을 빠르게 냉각하여 필름과 같은 형태로 성형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생활에 쓰는 페트병 생각하면 돼. 얇은 판상의 페트 필름을 구부려서 접으면, 예를 들어서 뭐 맥주병이나 이런 병 같은 거 있잖아. 페트병 같은 거 찌그러뜨리면 어떻게 되게 돼? 그 찌그러지고 접힌 부분이 하얗게 이렇게 변색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그치? 네.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런 흰색으로 변화되는 특징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자, 페트 필름이 투명한 이유와 일반적으로 투명한 이유. 뭐 투명한 이유는 마지막에 제시문 마지막에 있죠. 네. 그치? 그래서 산란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산란되지 않고 투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빛이 투과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페트 필름에서 뭐 갈색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페트병들 같은 이제 색소를 일부러 넣은 거고, 보통은 이제 투명한 색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러한 이제 투명한 이유에 대해서 그치? 투명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접힌 부분이 흰색으로 변화되는 이유를 제시문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설명해 봐라. 요거 아주 문제 내기 좋은 이제 그런 고분자 화합물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의 일부에서 이미 투명성이란, 그치, 빛의 산란이 이루어지지 않고 투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분자 화합물질의 결정 구조가 페트 같은 경우에는, 페트 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치, 일정한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산란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는 거지. 제시문 다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물질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인데,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물질을 통과할 때 산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물질은 투명해 보인다. 뭐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를 얘기할 때는 그 현상에 관한 것들을 다 약간 이렇게 정리해서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답변을 제시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빛의 산란이 일어나려면 분자 간의 경계면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굴절률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네. 굴절률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굴절률 차이 없이 모든 물질이 다 플랫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게 돼? 굴절률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산란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치, 빛의 산란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설명들까지 연결시키는 거야. 추론을 통해서라도 내용 뽑아서 네. 일단은 투명한 부분, 투명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어디에 제시문에 어디에 있는지 분포되는지 그걸 찾아야겠지. 굴절률의 차이는 빛이 일정한 배열을 가진 비대칭성. 굴절률의 차이는 빛이 일정한 배열을 가진 비대칭성 단결정의 단면을 통과한 데 나타난다라고 제시문에 쓰여 있어. 그 부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그런데 얘가 페트병의 용융 상태는 무질서한 액체 분자들을 빠르게 냉각해서 성형하게 되므로 일정한 배열을 결정성 단면을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진다. 그치? 결정성 단면을 이제 가지지 못하는 거지. 만약 요것만 집중해서 봐도 돼. 여하튼 요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더라도 제시문에서 보게 되면 굴절률의 차이는 그러면 빛이 일정한 배열을 가진 비대칭성 단면의 결정을, 비대칭성 단결정의 단면을 통과할 때 나타난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산란해서, 그치? 산란해서 투명하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근데 페트는 처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 투명하다 그랬죠. 네. 투명하다 그랬으니까 페트 필름 자체는 이런 비대칭성 단결정 단면, 즉 결정성을 크게 띄고 있어야 돼, 적게 띄고 있어야 돼. 작게 띄고. 그치, 적게 띄고 있어야 돼, 페트 자체는. 그치? 네. 그 적게 띄어야 되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그치? 그래서 페트는 용융 상태에, 그러면 이제 비결정성이니까, 비결정성 성질이 강하니까, 응? 비결정 성질이 강하니까는 최초의 이제 필름 상태로 성형되어질 때 그 분자 간의 결합이
결정과 같이 규칙적 배열을 이루겠어? 무질서한 배열을 이루고 있겠어? 무질서한. 그치, 무질서한 배열 상태에서 성형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페트는 용융상,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무질서한, 분자들이 무질서한 상태로 배열되면 산란되어서 오히려 투명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야. 가장 쉽게 생각하면 물 분자, 물 액체 상태의 물을 생각하면 돼. 물은 굉장히 투명하지. 네. 그렇지, 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물 분자의 배열이나 운동들은 매우 불규칙하지. 네. 그래서 투명성과 불규칙성 자체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거야. 알겠지? 네. 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결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결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사실 액체 상태의 불규칙한 물 분자의 배열보다 고체 상태의 얼음 분자가 투명성이 어때? 더 떨어지죠? 네. 그래 안 그래? 약간 더 뿌옇게 보인단 말이야. 그치? 네. 오히려 결정 상태의 그런 결정 구조를 갖다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지면서 그 분자 간 경계면에서의 굴절률 차이가 나타나게 되면 산란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투명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놔야 돼요. 알겠지? 네. 간단한 물질에서는 그 윤서가 아까 전에 했던 그런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 예시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네. 상황에 예시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원론적으로는 이와 같이 결정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성의 심화 정도에 따라서 산란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상태의 물질들이 보통 더 투명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특성들을 많이 나타내요. 고체 물질들이 결정성 물질들이 많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도 결정성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 대표적인 게 액정 같은 거. 네. 액정 같은 게 전기 통해주면 어떻게 돼? 쫙 규칙적 배열이 진행되게 되지? 네. 그래서 투명하게 되면서 뒤에서 뒷부분에서 비춰지는 이제 빛을 갖다 투과시켜서 특정 빛을 투과시켜가지고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거든. 알겠지?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요소들을 갖다가 조금 여기서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고, 일정한 배열을 가진 결정성 단위를 갖지 못해서, 그래서 페트는 피에트 필름에서는 산란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투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걸 접게 되면 어떻게 되냐? 피에트 필름을 구부려서 접게 되면 그 접히는 부분에 강한 힘이 가해지게 되죠. 네. 그렇지? 강한 힘에 의한 에너지 때문에 그림 2에서 보여지는 그런 접힌 부분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야. 분자 간 사이의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네. 알겠지? 외력에 의해서,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외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게 된다. 접힌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의 배열은 규칙적 배열, 즉 결정성 배열이 더 많아지겠어? 비결정성 배열이 더 많아지겠어? 결정성. 그치, 결정성 배열이 더 많아지게 되고, 산란이, 그치, 굴절률이 서로 다른 경계 영역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빛이 산란되게 되어서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여기 내용들은 이제 제시문의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 내용들과 유사하게 핵심적인 그런 과정의 내용들이, 현상에 대한 설명, 원리만 제대로 설명되어지게 되면 특별히 문제는 없겠어요. 알겠죠? 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도 있고, 이 제시문이나 문제를 통해 조금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들도 있을 텐데, 이 내용들은 조금, 뭐 타학교에서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심화돼서 기출된 적이 많지는 않지만은, 고분자 화합물질을 혹시 우리 생활 속의 화합물에서 고분자 화합물의 특징을 갖다가 다루는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시문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의 내용도 출제 가능성이 출제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논술형 소재의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 번쯤 꼭 그렇게 점검해 두시고요. 됐죠? 네.